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스크랩 수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핫한 게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양회에서 환경 친화 정책으로 2060년까지 탄소 제로 중립을 선언하겠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전기료 전기료 생산 비중이 약 10%인데 이걸 2025년까지 20%로 늘리고, 그다음에 고로에서 스크랩 투입 비중을 갖다가 30%까지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스크랩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스크랩뿐만이 아니고 빌릿, 판재류 이런 삼국간 무역도 하고 수입도 철근도 수입하고 계시는 우리 판코리아 메탈의 신용규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이제 정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 취지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이 2010년 이후에는 생산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축적량이 일부 보도에서는 100억 톤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크랩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근거는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국의 스크랩은 축적량이 한 100억 톤 정도 지금 보고는 있지만은, 중국 자체 운송이나 이런 유통, 가공 등의 인프라들이 너무 미비해서 회수율 자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낮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품질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번들로 오는데 번들의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다 보니까 업체들 자체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큰 이슈가 이 철광석에 대한 부분인데, 철을 1톤을 만들 때 철광석이 한 1.6톤 들어간다고 보고, 그럼 철광석이 한 16억 톤 정도 오는데, 메이저인 브라질과 호주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광석을 절대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철광석 대신에 스크랩 수입이 됐건 사용을 많이 늘리게 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어떤 좀 정책이 나와야 업체들도 뒤따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바오강이나 이런 국영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스크랩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떤 그런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부가세 시스템이 13%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스크랩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가세에 대해서도 좀 감면을 하겠다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아주 많은 회사들이 전기료를 100만 톤 이상짜리를 많이 키우고 있고, 매일매일 그런 새로운 그런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축적량은 많지만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낮은 회수율이라든가 이제 인프라 미비 때문에 이제 수입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스크랩 수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2025년까지 좀 전망을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요. 공급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통상적으로 3% 정도 지금 회수율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 톤이라고 하면은 한 3억 톤 정도가 스크랩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그래프로 좀 본다면은 2020년도를 기준했을 때 2억 한 5천만 톤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플러스 한 2천만 톤 정도 지금 예. 그렇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공급은 내수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런데 예. 이제 시스템이 조금 더 발달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건 앞으로 좀 클 수가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수입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올해는 수입이 어느 정도 좀 될 걸로 좀 보고 계십니까? 중국이 스크랩은 굉장히 필요한데요. 중국이 그 고로에서 나오는 예. 스크랩 위주다 보니까 예. 품질에 대해서 예. 너무나 엄격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좀 힘든 게 이 구리에 대한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로들의 구리는 지금 0.1%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1%도 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만든 그 정책이 구리가 0.3% 이상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 불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구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불순물을 관리를 하는 게 쉐레드 경우는 지금 1%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은 HRS 101이라는 게 있고 102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1은 0.8%로 관리를 하고 102는 0.3%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이 중국향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물량은 금년도에 기껏해봤자 한 50에서 한 70만 톤 정도밖에 그렇게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로는 굉장히 좀 아직은 좀 작은 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80대 20짜리 그런 믹스드 카고나 유럽에 그런 물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물건들은 지금 하려면 시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미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미 수출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2월 다 합쳐가지고 10,000톤이 지금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도착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산이 지금 3,000톤짜리 그 벌크 두 카고로 지금 들어갔고 한국산도 지금 3,000톤짜리 한 카고가 들어와서 수량 얼마 안 되는 과정에 한국산이 무려 중국 그 수입의 2위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됐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소형 벌크 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일본이 중국에 들어가려면 한 5일 정도가 걸리고요. 한국은 중국까지 이틀이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이 베트남이나 대만으로 수출하려면 최소 한 5,000톤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산은 한국에서 중국 가는 것은 1,500톤 이상도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운임들이 갑자기 좀 엄청 올라가지고 그러는데 2,000톤짜리가 기존에 한 톤당 한 10불 정도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 3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배도 이 소형 배들이 별로 없어서 현재로는 3,000톤급 정도가 가장 그 경제적인 사이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유럽에서도 영국산이 지금 2,000톤이 컨테이너로 좀 처음 들어갔고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미 같은 데도 컨테이너로도 일부 조금 들어가게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1월, 2월 달에 전체로 한 10,000톤에 불과했던 게 3월까지 카운트를 하게 된다면은 한 7만 톤 정도 지금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운송비라든가 지리적 요건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일단 어드밴티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예, 예. 거군요.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격이 성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예,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장소가 하북성 쪽이 많고 아, 예, 예. 하북성의 그 천진의 신강이나 네. 혹은 진탕이나 카피디안 이 세 개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카피디안 같은 경우는 검사 설비가 좀 미비해서 아, 예, 예. 주로 물건들이 진탕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내도 이미 아까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내에는 주로 어떤 항구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2월 달에 지금 수출이 된 항구는 경인항 쪽에서 지금 나갔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당진하고 당진의 고대부두나 예. 평택의 서부두나 예. 혹은 창원의 사부두, 오부두 같은 곳이 지금 수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군산이나 부산, 포항은 현재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중국에서 좀 독특한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중국의 전기로들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예, 예. 한 1억 톤 정도가 전기로에 나갔다고 보면은 고로에서 나가는 것들도 그거보다 일부 조금 더 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포스코에 들어가는 그런 포스코 현대의 전로에 들어가는 물량이 그렇게 썩 많은 편이 아니고 주로 전기로에 들어가는데 중국에는 전기로가 반 그리고 고로가 반 아, 예, 예. 그런 상황이고 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카고들은 대부분 전기로보다는 고로의 컨버터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그 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도 한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이 또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유, 말도 못해요. 그 이제 저도 전기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구글로 좀 찾아봤는데 현재 한 2배 이상이 좀 비싼 그런 우리나라한테 비교했을 때요. 현재. 그래서 이제 지금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가지고 킬로와트당 시간당 0.45에서 한 1.45 위안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탄소 중립 정책으로 화력 발전 비율이 감소가 되면서 전기비가 지금 더 인상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본적으로 전기로는 고로 대비 투자 비용도 좀 작은 편이고 톤당 경쟁력이 한 150엔, 그러니까 달러로 한 22, 3불 정도 코스트가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중국 정부는 전기로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하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런 요건들 때문에 실제 그 정도로 중국 정부가 계획하는 밑그림대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전기로를 더 하기 위해서 세제에 대한 그런 혜택들을 더 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아마 전기비에 대한 부분도 아마 혜택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현실적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구리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사장님 직접 이제 수출도 직접 하고 계시니까 중국 업체가 선호하는 사이즈라든가 뭐 규계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번들로도 많이 하는데요. 번들이 600에 600 사이즈에 그러니까 폭하고 가로 세로가 600, 600에 길이가 600 정도 이제 스탠다드 사이즈인데요. 중국에서는 번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번들에 임퓨리티가 많이 들어갈까봐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그 안에다 불순물 집어넣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한국에 물건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좀 팔았었는데, 전부 다 그 불순물 때문에 아주 클레임들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내수해서 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많아서 번들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중국의 스크립 자체가 고로용이다 보니까 카파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좀 아주 좀 엄밀한 잣대를 좀 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되고 있는 것은 HRS 101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102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1 비중이 좀 한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1은 H빔 그리고 네일 형광 파이프인데 이게 대부분 두께가 좀 8mm 이상들이 좀 있고요. 이제 이 빔이나 네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전기로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그 레드 퍼니스를 경유하기 때문에 카파 관리들이 0.2% 정도로 좀 컨트롤도 좀 되고 있고 해가지고 H빔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서 최고 선호하는 가장 선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시작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후판이고요. 101이든 102든 사이즈들이 전부 다 두께는 6mm 이상, 폭은 600mm 미만, 길이는 1.5m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고, 최근에 일본산 스크랩들이 중국 가가지고 십0을 당했다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방사능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카파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구리 성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도착 후 통관 후 시험소에다 보내서요. 구리가 0.3%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거꾸로 지금 십0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일본산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스테인리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에 이제 스테인리스가 스크랩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에 스테인리스 스크랩이 필요한 데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뿐이 없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도나 이런 나라 쪽으로 좀 많이 나갔었는데 중국도 새로운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철 스크랩하고 이 스테인리스 스크랩은 이 스테인리스 스크랩의 구자사들이 굉장히 좀 막말로 해서 짭짤한 마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업체가 하나고 구자사도 몇 개 없다 보니까 그 구자사들이 상당히 좋고 구자사 밑에 있는 벤더들이 수출을 하기에는 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크랩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걸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걸 뭐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또 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반드시 좀 요것만은 꼭 수출하려고 하면 중국에 스크랩 수출하려고 하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리입니다. 카파 성분인데요. 사실은 HRS 10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아가 지름이 10mm 이상이면은 101인데요. 그러면 철근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철근이 한국에서는 카파 구리에 대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한국은 전부 다 황하고 인, P하고 S만 그렇게 하고 그 기계적인 성질만 갖고 하는 거지 KS에도 카파는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파가 0.3% 미만으로 되는 데는 사실은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반드시 카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스크랩을 하시는 분들이 화학 성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희가 일본이었다면은 방사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카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쪽에 사이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현재는 제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두께는 6mm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폭은 600mm 정도, 그다음에 길이는 1.5m 미만으로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특히 주의할 게 구리 성분 이거 그렇습니다. 주의해야 되고 예. 굉장히 검수라든가 이런 게 뭐 그 화학 성분 조사를 별도로 할 정도로 타이트하다. 이게 잘못 걸리면은 바로 슈백된다, 되돌려 보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스크랩 수출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정보라든가 현실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신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